안녕하십니까. 김원조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한 현재는 경기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부 사람은 혜택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 전반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엔 헬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가사 도우미 제도인데요. 싱가포르에는 가정에 주방 옆에 가사 도우미를 위한 아주 작은 방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그 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그 가사 도우미에게 한 달에 월급 하나로 대략 50에서 80만 원을 지출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최소한 200만 원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그 가사 도우미 도입이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가사 도우미를 50에서 80에 쓰는데 우리는 왜 200만 원이 들까요? 자, 2025년도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6천 달러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2배 반이나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싱가포르보다 3배 이상 줘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바로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에서 80만 원에 가사 도우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가사 도우미가 대단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죠. 맞벌이 하면서 애들 양육시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애들 키우고 가정살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사 도우미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사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쓸 수가 있다면 그 정도야 정부에서 100% 지원해서 필요한 가정에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사 도우미 월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가정을 중소기업으로 한번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중소기업에서 외노자를 월 50에서 80만 원에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노자를 월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납부를 해줘야 돼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죽어 나져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싱가포르에 중국을
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중국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여가 대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노자에 대해서 월 200만 원 줘야 되고 거기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얹어서 줘야 되죠. 가격 경쟁률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를 전후해가지고 상품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품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낮아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은 지금 전기료가 우리나라와 2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2배 이상 더 비싼 거예요. 산업용 전기료가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기업 매출이 30억, 연 매출이 30억이라고 가정할 때 전기료가 대략 한 3억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그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기 전에는 약 한 1억 5천 정도, 그 절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1억, 현재는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거기에 지금 중국 제품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무관세로 수입이 돼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가에서 안 되고 전기료는 또 2배 차이가 나고 관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다 죽어 낮아빠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도 우리나라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주 거국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는 태양광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패널이 대부분이 중국산이겠죠. 지금 패널이 우리나라 제품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해요. 왜?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서 죽 써서 개 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가, 특히 우리 바닥 경제가 붕괴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 붕괴하면은 중소기업만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소기업이 붕괴되면 중소기업에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운수업도 붕괴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운수업이 붕괴가 되면은 식당도 같이 붕괴가 되죠. 누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식당 가서 외식을 합니까? 이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저임금 무력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외노자를 싸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료를 아주 강력하게 낮춰야 돼요. 셋째, 한중 FTA를 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중 FTA를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이 반발이 클 거죠. 중국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한일 경제 공동체, 경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블록을 형성하면은 그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해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일 경제 블록이 필요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무력화돼도 우리 공공기관은 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그 한노자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임금이 저는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무력화가 되면 있잖아요. 초보자나 연로자에게 취업할 기회가 생겨요. 지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지 않습니까? 누가 최고임금을 주면서 초보자를 쓰고 연로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초보자나 연로자들 그 실업자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 무력화를 하면은 그 초보자나 연로자에게도 취업 기회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많아지겠죠. 창업이 많아지면 노동 수요가 많아지고, 노동 수요가 많아지면 또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물론 우리 대기업도 좀 나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